안녕하세요. 강전입니다. 이번엔 챕터 3 R 프로그래밍 익히기 부분입니다. R 자체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R도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가공이나 뭔가 이런 추출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파생 변수를 만든다든지 이런 프로그래밍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변수, 함수, 그리고 조건문과 반복문 등을 이용해서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데이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R이 갖고 있는 다양한 패키지들도 사실상은 함수라는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 값을 넣고 그거를 어떤 변수에 저장하는지 이런 개념들은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예요. 그래서 특정 값에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문자도 숫자도 혹은 문자와 숫자를 같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구문이고요.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그 정해진 영역에 대한 더하기 값이죠. 그 기능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변수는 이름 그대로 변하는 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값이라도 담을 수 있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런 그릇에 대문자 A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헬로우나 10.5, 10 이런 값들을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 변수는 이 그릇의 자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R에서 갖고 있는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자는 이제 변수의 처음 시작하는 문자는 영문자나 이제 마침표로 꼭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숫자나 특수문자 언더바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니까 이 대문자 E로 되어 있는 exam과 이 소문자 exam은 다른 변수예요. 그리고 전체 대문자를 쓰더라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빈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갖고 있는 이제 약속어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어는 이제 다른 언어에도 이제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할당 연산자라고 해서 값을 변수에 할당하는 거를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데 R에서는 저렇게 화살표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x에 10을 넣으면 x를 실행했을 때는 값이 1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y에 이 high라는 것을 이제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하면 문자로 인식을 하니까 y를 실행했을 때 문자. 이 쌍따옴표 내에 10을 넣는다고 하면 문자 10이 되는 거예요. 숫자 10이 아니고.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특정 기능을 사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판기 예제를 보시면 A라는 버튼에는 콜라인 거고 B 버튼에는 사이다라고 했을 때 A 버튼을 눌렀는데 사이다가 나오면 잘못된 함수인 거거든요. A 버튼은 한 번을 누르던 두 번을 누르던 세 번을 누르던 100번을 누르던 1000번을 누르던 콜라만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만 나오는 버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제에도 변수 x의 값을 max라는 함수를 이용했을 때 x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숫자 중에 제일 큰 최대값을 출력해 주는 게 이제 저 함수의 기능인데 그러면 여기 예제에 있는 것처럼 x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x라고 했을 때는 결과값은 10이 되겠죠. min이라고 했을 때는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얘기했을 때는 1이 출력되는 게 저 함수의 기능입니다. 다른 값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예제로 들었던 저 sum 함수 같은 경우는 sum 함수는 더하는 값이기 때문에 10과 20을 sum 함수에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30이 출력이 될 것이고 그거를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x라는 변수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는 30x를 실행했을 때는 3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예제를 실제 실습을 잠깐 해보면 이거는 파일 3-1 파일을 실행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x의 값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x는 10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x를 실행하면 1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high라는 값이 저장되고 실행해보면 high고 예를 들어 z라는 값을 저희가 변수로 만들어서 10이라고 했을 때는 z의 값은 네 이렇게 따옴표 10 문자로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 따옴표에 있는 값을 출력해 주는 함수고, 실행했을 때는 프린트라는 문구 안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sum 함수는 콜론 경우는 1부터 100이라는 의미를 하는데, 그럼 1부터 100까지를 더하는 값을 이제 a 값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함수들을 사용자가 별도로 개별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요. 이 펑션에서 여기에 있는 sum처럼 이제 이것들을 이제 파라메타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매개 변수를 몇 개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함수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매개 변수를 받아서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이 매개 변수들을 이용해서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값을 돌려줘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형태인 거고요. 저희는 이 숫자 3개를 곱하는 예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트리플 3 return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저 펑션에는 x, y, z 3개의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x, y, z라는 매개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x, y, z를 곱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이것은 리턴을 하기 위해 결과값 result res라는 변수를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res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3개의 값이 곱한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저 함수로 호출했을 때에 던져줍니다. 다시 리턴을 돌려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3, 5, 6이라는 값을 곱하면 지금 변수를 안 만들었죠. 변수를 만들면 이렇게 펑션이라고 등록이 돼요. 3, 5, 6을 실행을 하면 90이라는 값이 나와요. 실제 res를 실행을 한다고 하면 값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지금 저 cat이라는 함수는 이제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인데, 그래서 이 곱할 때의 값을 직접 보여주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1괄호 대괄호에 9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필요한 함수를 더 길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개를 작성해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return이라는 값은 아까 앞에서 예제로 만들었던 거와 똑같은 건데요. 이거는 어떤 값을 먼저 만들어서 사용을 하느냐의 부분인데, 이 실제로 제가 이 앞에서 만들었던 거는 이 return이라는 값은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의 결과값으로 저장을 돌려주는 형태라서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90이라는 값을 전달받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출력만 해버리는 경우에는 이 90이라는 값을 전달받을 수는 없고 그냥 출력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함수가 갖고 있는 값은, 이 90이라는 값은 널 갖고 있지 않다는, 값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제 응답 값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실제 변수에 저장을 해봤을 때, 변수에 저장하지 않았을 때는 90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비슷하네, 똑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변수에 할당을 해보면 b의 값은 이제 null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값을 반드시 이용해서 변수에 뭔가 다르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null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return 함수가 꼭 필요합니다. 이 점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cat 함수는 이거는 이제 출력 함수지만 여기에 나온 것처럼 프린트랑은 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사용하는 경우로 좀 많이 보고 있고요. 여기에 예제를 한번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